주식 시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훈훈하게 움직였었다가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 그야말로, 추풍낙엽이 따로 없죠.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악영향을 받았는데요. 자,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긴축에 대한 공포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긴축에 대한 공포가 커진 지금 이러한 주식시장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증시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생존이 중요하냐?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정이 기간 조정으로 해서 2년, 예전에 좀 심할 때는 몇 년씩 가기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기 때는 이 조정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오리무중 상황에 빠지고,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 개인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외국인이 되었든 주식시장에서 떠나가니 그야말로 황무지가 다름없는 그러한 주식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시장에는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는데, 주식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도도한 상승을 시작하고요. 이 도도한 상승이 만들어질 때 어떠냐? 악재들은 계속 쏟아져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주식시장에 생존한 투자자들은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흔들리는 주식시장에서 생존할 방법을 알면 우리가 강하게 생존해서 주식시장에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어제 왜 그렇게 주식시장이 빠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미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8월 CPI가 발표가 됐죠. 시장 예상치는 한 8.1% 될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8.3%가 발표되다 보니 0.2%포인트나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잡힐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아유, 큰일 났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이렇게 상승했었어요. 미국 증시가. 그 상승분을 어제 하루에 다 토해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다우존스 지수 3.9% 하락. 많이 떨어진 거는 맞긴 합니다.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5%대의 하락. 즉, 지금 성장주나 기술주가 더 많이 떨어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대 하락. 자,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성장주들의 낙폭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긴축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특히 자, 어제 CPI가 발표된 이후에 9월 20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의 기준금리 위치, 그 확률표는 75bp 인상은 확률표에서 가장 높은 것은 똑같아요. 하루 전에도 그랬고 일주일 전에도 그렇고 75bp 인상 오케이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50bp 확률, 빅스텝이죠. 요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CPI 발표된 후에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오히려 100bp 인상,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35%로 쭉 올라옵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요.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이유는 8월 CPI가
좀 낮을지 몰라.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뒤통수 퍽 맞고 더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75bp 정도, 아니 뭐 아니면 한 50bp 조금 확률이 있겠네 라는 분위기에서 75bp는 당연하고 100bp, 1%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주식시장에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낙폭이 크게 발생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그 이전에 상승했던, 며칠 동안 상승했던 것을 다 토해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참 불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주식시장에서 생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존한 투자자들에게 그 몫이 수익률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긴축,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끔찍한 2008년이라든가 2000년 IT 버블과 같은 그런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를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2000년, 2008년, 2000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요 직전에 기준금리가 쭉 인상되어 오면서 이제 고금리 상황으로 들어갔죠. 지금은 이제 고금리 상황을 매우 빠르게 전개하다 보니 미래에 있어야 될 상황들, 금리 인상 후에 찾아와야 될 상황들이 앞당겨져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빵빵빵빵빵 올라가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떠났다? 이게 자의적이든 아니면은 피동적이든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은 떠나거나 그렇게 되면요, 미래에 다가올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나중에 시장 오르면 그때 다시 들어오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피동적으로 쫓겨난 경우, 강제청산 등 그런 경우에는 미래에 투자할 돈이 현실적으로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가실 수도 있죠. 오르면 그때 오면 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다 오른 뒤에 들어오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어쨌거나 생존하신 분들이 그 고난의 행군을 보상받는 그런 기회를 잡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존하지 못하면 그냥 뭐 미래의 기회가 돼요. 요건 다 공연불이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는요, 무조건 재무구조 취약한 종목은 버리세요. 재무구조 취약, 부채 비율 높고 적자 연속되고 뭐 유동 비율 낮고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구조 취약한 종목들은 지금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는 시기에 어떻게 돼요? 이자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자 지급해야 되는데 뭐 삐끗했다? 부도나죠? 부도납니다.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상패입니다. 요게 2008년 금융위기 후에 2010년대 초중반까지 수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어요. 뭐 그때는 이제 워낙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았던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후유증이 컸는데, 뭐 이번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중소형주, 심지어 대형주라 하더라도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은 이번 금리 인상 국면에서 타격을 입게 되고 자칫 투자자 본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평가된 버블권역에 있는 종목 무조건 피하십시오.
요거는 우리가 어젯밤에 미국 나스닥에서 노골적으로 봤어요. 자, 조정이 물가 지표 불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 5% 이상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성장주, 특히 어떤 꿈과 희망으로만 가득했던 적자가 반복되는 그러한 버블 종목들, 요 종목들의 주가가 이론적으로 떨어진다더라. 뭐 이러한 현상뿐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2000년 IT 버블 때를 복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 좀 정말 많이 봤어요. 버블이 심했던 종목이 뭐 주가 빠질 수 있죠. 문제 뭐냐? 이들 회사들이 실적을 못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또 자금 수요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금 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진 상황, 그리고 버블이 깨져가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투자를 못 받아요. 결국 재무구조 취약 종목과 똑같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대금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든가, 회사채가 일부 있었는데 그거를 갚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정말 생뚱맞게 벌어지면서 회사가 그냥 훅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평가된 버블권역에 있는 종목들 무조건 피하시라. 이론적인 주가 금리 상승, 버블 종목 주가 빠져요, 이런 효과뿐만 아니고 생존 자체도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때요? 무리한 투자 하지 마시라. 이건 너무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려서 아유, 이성수 대표 또 공자님 말씀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빚투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몰빵 투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투자하다 보면 뭐 과감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게 한 방 이렇게 해야지 막 수리나움에 나오는 하정우처럼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다가 훅 갑니다. 무리한 투자 하지 마세요. 요 세 가지만 주의하셔도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생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생존 비법이에요. 자, 이와 함께 생존 비법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투자 힌트를 드리는 112차 정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9월 30일에 개최가 되고요. 이번 홀수 달에는 시크릿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세미나 관련한 그 공지를 볼 수 있는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프로젝트 참여하신 분들께는 뭐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9월 30일 저녁 7시 시크릿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애청자님들의 후원 감사드립니다. 슈퍼땡스와 라이브 챗으로 응원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덕분에 증시 토크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힘내시고 주식시장에서 생존하십시오. 감사합니다.